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 라인 이슈로 인해서 일본의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일본에요, 그 글로벌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일본에 투자를 하는지, 또 우리가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여기에 좀 라인의 어떤 사태 이슈도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의 AI 투자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새벽 챗 GPT가요, 놀라운 기술들을 공개했다고요. 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본격화되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제가 한 2, 3주 안에 실제 여기서 시연을 한번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공개된 것만 해도 상당히 놀라워요. 이번에 공개된 게 GPT-4O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O인데요. 그게 옴니라는 뜻인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좋아졌느냐라고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격이 50% 이상 그 기업에서 쓸 땐 싸졌고요. 그리고 개인이 쓸 때 원래 유료로만 가능했어요. GPT-4 버전이 유료로만 쓸 수 있었던 네.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무료로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사용자도 GPT에 있는 유료 기능을 많이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한국어 관점에서도 예전보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제일 놀라게 했던 건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않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 데모가 상당히 놀라웠는데, 우리 영화 허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뭔가 이렇게 사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이 AI랑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런 정도의 대화가 이제 돼요. 예, 지금까지는 AI한테 말을 시키면 얘가 몇 초 있다가 대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말을 하면 거의 바로 대답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AI가 얘기하는데 제가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말을 중간에 멈춰요. 무슨 말인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심지어 그냥 지금까지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얘한테 예를 들면 동화를 들려줘. 그럼 얘가 뭐 옛날 옛적 이러잖아요. 좀 더 격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노래 부르듯이 해봐. 그럼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옛날엔 말하는 것 따로, 글 쓰는 것 따로, 사진 찍는 것 따로 했는데, 이게 통합이 돼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종이 한 장을 비춰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수학 문제 같은 걸 간단하게 공식을 써놔요. 그다음에 이거를 비춰주는 상태에서 음성으로, 야 챗GPT야, 나 이거 풀 수 있게 네가 풀이 방법 좀 알려줘 그러잖아요. 그럼 과외 선생님처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럼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써요. 네. 그럼 쓰는 걸 얘가 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까지 이 앱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거 뭐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어떤 게 있었냐면, 얘가 다국어를 되게 잘하게 바뀌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영어밖에 못해요. 그리고 뭐 앵커께서는 만약에 이탈리아어밖에 못해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영어만 하고 저 사람은 이탈리아어만 하는데, 넌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태리어로 얘기해주고, 그 이태리어로 번역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이태리어로 설명을 해주고, 또 저 사람이 이태리어로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또 영어로 번역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얘가 이태리어로 받아요. 그럼 또 이제 이태리어로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영어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 동시통역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좀 특히나 음성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음성 분야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데 수준에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되면은 한번 와서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네. 이제는 뭐 동시통역사에 네. 못하는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챗 GPT의 운영사인 오픈 AI가 첫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도쿄에 지사를 설립했고요. 아시아 사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오픈 AI가 영국에는 런던 지사가 있고요. 또 아일랜드 더블린에 EU 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는 일본 도쿄를 선택한 것이고요. 오픈 AI가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일본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AI 도구를 개발하겠다.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이쯤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일단은 이 오픈 AI의 이야기 이제 그들의 인터뷰를 빌어서 얘기하면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쿄가 뭐 기술 분야의 리더십이 있고 혁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AI 기술이 뒤떨어져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기술을 갖고 바로 이제 뭔가 돈을 벌거나 메이크머니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력에 대해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형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구도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원래 이 일본에 또 지사총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I 오픈 AI에 일본 통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에 먼저 진출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픈 AI는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어에 최적화된 맞춤형 GPT-4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도 제가 이번에 GPT-4 5 버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얘가 예전보다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 대답을 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량도 줄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우리가 아마도 챗GPT 써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챗GPT한테 영어로 물어볼 때랑 한국어로 물어볼 때랑 답변이 조금 다르다. 영어로 물어보면 좀 더 답변을 잘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실제로 토큰이라고 해서 이 AI가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단위가 있어요. 영어를 기준으로 치면 이게 약간 단어 기준으로 쪼개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똑같은 문장을 한국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 AI가 이 토큰을 적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아주 짧게 쓰게 돼요. 근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 문장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헬로 뭐 아니면 how are you 하면 헬로 how are you 하면 이게 4개의 단어로 나눠지니까 4토큰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하면 한국어 단위로 치면은 안녕하세요 하나 반갑습니다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눠지고 안녕 요쯤에서 하나 나눠지고 하에서 한번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토큰을 많이 쓰게 돼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최적화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어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답변이요. 아무래도 앞에 토큰을 적게 썼기 때문에 AI가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어로 물어보면 답변이 좀 더 길거나 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말들의 이제 AI를 쓰거나 챗GPT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정확하게 단어가 나눠지는 것처럼 일본어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본어를 넣어도 영어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하는 이러한 AI를 튜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거는 바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챗GPT한테 한자를 물어보면 대부분 중국 역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에서 쓰이는 한자랑 중국어에서 쓰이는 한자를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 최적화되는 이런 식의 이제 AI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오픈 AI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픈 AI는 그렇다고 치고 네.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4.10 총선이 있었던 4월 10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슈예요.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총선하고 있을 때 네. 미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고 역대 최고 수준의 양국 간 안보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다져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 쪽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미국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분야에 투자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바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일본 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데 2년 동안 29억 달러, 그러니까 3조 9천억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투자한 단일 투자 중에는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일본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연구도 계속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일본에
15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가 요즘에 이 AI 하면 맨날 뜨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도 작년에 일본에 있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다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도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 1위의 파운드리 뭐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라는 TSMC가 이미 1공장, 그러니까 이제 규슈의 구마모토현에 1공장이 이번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놀라운 게 1년 7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이 됐어요. 보통 이런 반도체 공장은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쵸.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이제 공장을 하나 지으니까 이제 2공장 짓겠다, 3공장 짓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지금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데 엔비디아가 주문 넣는 거를 그걸 이제 일본에서 만들려는 이런 그림들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일본의 기술력 자체의 그 세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세대가 한 2세대 정도 뒤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역사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을 유선으로 엄청 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바일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인터넷 깔리는 전 세대의 IT 기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컴퓨터 아주 큰 메인 프레임 이런 게 많았는데 네. 더 이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AI와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서 바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일본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솔직히 더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AI 패권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모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약간 인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가 중심적이다라고 하니까 아주 지금도 중국의 CCTV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막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AI를 똑똑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넘어서는 확장되는 시장이 필요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을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들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고 있냐면요. 소프트뱅크,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라인의 그 또 이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에 이번에 일본 정부가 3,7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또 줬어요. 왜냐하면은 AI 컴퓨터 사라는 거예요. AI 슈퍼컴퓨터 사라고. 그러니까는 이 큰 회사에 정부가 3,700억까지 더 주면서 AI의 진심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보면 하드웨어 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장도 짓고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도 사고 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도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안고가 빠졌어요. 데이터가 빠진 거죠. 데이터. 네.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누가 갖고 있느냐? 라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일본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 그 라인 데이터를 제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파트너들이 야 너네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야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라인급과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나 전 세계 미국하고 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도 최근에 이러한 이제 일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일본 내 생성형 AI를 키우기 위해서 1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데이터 주권, 또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지키는 게 데이터 주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식적인 절차여야지 지금은 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 이유들이 이면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